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딩 선생님 맡게 된 벨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14주 동안 코딩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나눌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로 또 언제 강의 영상이 올라가는지 또 강의를 보고 어떤 퀴즈나 숙제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또 다른 것보다 일상적 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예제를 통하여서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스킬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코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최대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가볍게 먼저 수업 일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4주 동안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울지 여기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이제 코딩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4주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울지 토픽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생소한 단어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것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매주 하나하나씩 강의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숙제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액티비티 중에 메이크 키트라는 거 눈에 보이실 텐데요. 앱은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이제 설치하셔서 또 쓰는 거고요. 메이크 키트는 구입하셨으면 저희가 매주 또 어떤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만들면 또 재미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고 없어도 이 수업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윅 7하고 윅 14을 보시면 미드텀하고 파이널 기잼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매주 또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들으셨으면 풀기 쉽게 또 이해하셨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저희가 문제를 낼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답을 공유할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또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또 좀 더 포커스할 게 뭐냐면 메이커 키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 그것도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또 어떻게 다르게 바꾸면 다른 펄포스 또 다른 목적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요. 제가 가볍게 코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딩 수업이라는데 도대체 코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컴퓨터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 거고 사람이 앞에서 컴퓨터 코딩 이렇게 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나눌 거고요. 또 코딩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또 액티비티에 대해서 소개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메이크 키트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 만드는지 어떤 정말 화려한 또 멋있는 프로젝트를 했는지 저희가 간단히 또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coding? 그냥 정의, definition을 보면 되게 심플해요. A way to give a computer an instruction. 너무나 쉽죠. 컴퓨터에 명령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코딩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 티피컬한 코딩 프로그래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이제 이게 되게 잘 단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긴 한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컴퓨터에서 쪽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타이핑하거나 하는 걸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다음 걸 그림을 보고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미팅. 솔직히 코딩에서 좋은 코딩, 그러니까 efficient하고 빠르고 되게 클린하게 깨끗하게 코딩을 쓰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앞에서 나눴지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ritical thinking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코딩을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답을 가지고 코딩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답을 갖고 있으면 컴퓨터에 잘못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그 잘못된 답을 가지고 실행하겠죠. 그러면 결과물이 어떨까요?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왜 이 그림 보고 왜 갑자기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스킬을 얘기하냐?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이렇게 다들 잘 알고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 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찔릴 때가 있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 타입이긴 해요, 제가.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손을 들고 질문해요. 뭐냐면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 대답을 하지 않고 디스커스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겨우 대부분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너무 샤이하거나 너무 부끄러워요.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회사나 학교에 가면 이것을 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도 이제 일방향으로 이렇게 원웨이 토킹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 4주 때마다 모여서 할 게 뭐냐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다 같이 질문하는 것을 원해요. 이것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질문 같은데? No.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요. 바보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눌 것들, 오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어려운 내용들도 바보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시작할 때 코딩은 컴퓨터 앞에서만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critical think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퀘션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persuasion,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대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there are many coding languages. 정말 많은 종류의 랭귀지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C++, Java, HTML, Python, PHP 너무 많아요. 정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배워야 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먼저 해요. 제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걸 배울지 모르겠어요. 어떤 랭귀지를 배울까요? Stop.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랭귀지는 너무나 많고 또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지금 보이는 언어가 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변하고 물론 계속 쓰이는 언어도 있지만 바뀌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걸 보면 구글도 그렇고 닌텐도 이제 게임도 많이 하는 학생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의 코딩 랭귀지가 쓰여져 있죠. 모두 잘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두 개, 많게는 세네 개까지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C++, Java 물론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 한국말, 일본어, 중국어 그게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커먼이 뭐냐면 다 problem solving 그게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이 다른 종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코딩입니다. They are different language to serve different purposes. 이것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HTML은 이럴 때 쓰이고 파이썬은 이럴 때 쓰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럼 코딩의 기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산기를 calculator를 이제 example을 놨는데 솔직히 전화하는 것도 코딩이에요. 왜냐하면 인풋을 넣기 때문에요. 전화번호 누르거나 스피드 다이얼 하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다른 걸 통해서 얘기할 때 인풋을 주는 게 코딩이에요. 근데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시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종이하고 꺼내서 해도 돼요. 근데 머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더하기 1. 솔직히 1초, 2초 이거 기다릴 필요 없죠. 바로 답이 2로 나오겠죠. 이건 솔직히 비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하면 바로 2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생각 났죠, 전부 다? 이제 계산기도 당연히 1 더하기 1 치면 2가 바로 뜹니다. 다음 문제. 1 더하기 1 더하기 2. 아, 이것도 너무 쉬울 거예요. 4.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만 기다리세요. 다음 문제. 3 곱하기 9. 3 times 9.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면 안 되는데. 답은 27. 여태까지는 내가 계산기보다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피드가. 다음 거. 18,412 곱하기 19,210. 좀 시간이 걸리죠?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 대단합니다. 하지만 종이로 풀 수 있는 학생도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로 이것을 풀면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답이 구해져요. 하지만 이게 코딩이에요. 생각하지 않겠지만 코딩입니다. 왜냐하면 계산기에 명령어를 낸 거예요.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 라고 명령어를 준 거예요. 컴퓨터는 그 명령어를 받고 2가 나온 겁니다. 결과가. 1 더하기 1. 나는 3을 원하는데 계속 1 더하기 1을 계속 치면 3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계산기는 인풋만 가지고, 그러니까 명령어를 준 것만 가지고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답은 항상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코딩 methods,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었죠. 다른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14주 동안 어떤 것을 배울 거냐? 이것도 다른 플랫폼과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블락 코딩, 블락이 아니고 블락 코딩, 죄송합니다. 블락 코딩이에요. 왜냐하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되게 쉽습니다. 그냥 딱 마우스 클릭해서 옮기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끝나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 베네핏에 대해서 썼는데 읽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블락 코딩을 내가 코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게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드래그 앤 드랍도 아무렇게나 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이에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솔루션이냐 답이냐? 그것은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종류의 코딩은 거의 다 대부분 텍스트 베이스 코딩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 있죠? 사람이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하고 있는 모습. 그게 라인업 코드를 타입하는 겁니다. 직접. 이제 왼쪽에 보면 이게 파이썬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우선 뭐 색깔도 있고 여러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텍스트 베이스 코딩이에요. 블락 코딩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했으면 됐었죠. 이렇게 타이핑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인풋이나 이제 몇 개 바꿔야 될 것은 타이핑해야 되긴 하지만 텍스트 베이스 코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4주 동안 배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블락 코딩에서 텍스트 베이스 코딩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바꿔야 돼요. 항상 계속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텍스트 베이스 코딩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직장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만 그러면 이익이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슬라이드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다룰 게 뭐냐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나는 텍스, 그냥 회계사, 재무사. 그럼 난 전혀 그런 엔지니어에 상관없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대부분의 커리어가 이제 컴퓨터 스킬을 require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물론 너무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도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리서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Q&A 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최대한 알고 있는 한 답을 해드릴게요. 이것을 잘 컨버전 해야지 블락 코딩에서 텍스트 베이스 코딩으로 잘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정말 튼튼해진다면 어느 필드에 가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주얼 블락 코딩하고 텍스트 베이스 코딩. 왼쪽은 되게 쉬워 보이죠. drag and drop. Say hello world for 2 seconds.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 블락 코딩이 텍스트 베이스 코딩으로 쓰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14주 동안 말고 이제 다음 아니면 다음 레벨? 예, 아직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것도 다른 예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코딩에 대해서 한번 결론 한번 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코딩은 결국에는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주는 방법이에요. 그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또 나눌 텐데, 하지만 잘못된 명령어를 주면 당연히 컴퓨터는 잘못된 결과를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14주 동안 포커스할 건 뭐냐면 블락 코딩도 배우고 메이커 키트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많이 만들고 할 텐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critical thinking, innovative approach,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첫 번째 문제 이해하는 능력.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볼 게 뭐냐면 컴퓨터의 블락 코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맞게 정확하게 명령어를 주는 방법. 그것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번 14주 동안 같이 코딩 수업을 하면서 할 목표입니다. 그럼 끝나기 전에 한번 이제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스스로 어세스먼트 하라는 겁니다. 내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파우스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게 미드텀하고 파이널 exam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비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모른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포커스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서머리 하면서 끝내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퀘션 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해서 어떻게 퀘션하고 어떻게 앤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긴 동영상 보느라 수고했고요. 그럼 이 교구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잠깐 동영상을 공유할게요.